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반기 투자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3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1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금리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증권 시장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호경기로 넘어갔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을 투자하는 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만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우량주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생존 기업들, 오히려 불황에 점유율을 늘리거나 사업 구조를 확장해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불경기가 끝나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추세를 돌리면서 이익을 개선시키는 기업들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남들이 힘들어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경쟁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불황기에 투자를 늘려서 호황기에 더 큰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미리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공식처럼 봤을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 호경기 사이클로 넘어갔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자동차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인프라인데 인프라는 종류가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철강이라든지 건설 기계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가스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특히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전기차 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인프라 관련 업종들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대부분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하거든요. 도로, 철도, 항만, 통신망 이런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죠. 이런 섹터를 보시면 그래도 하나의 공식처럼 움직이는 경향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그리고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최근에 제가 이 섹터는 지금부터 투자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메리트가 크다 라고 느껴지는 경기 민감 업종, 금리 인하 수혜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개입니다. 제약바이오, 로봇. 그 외에는 저는 보고 있지가 않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화두되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호경기를 기대하면서 봤을 때 투자해 볼 만한 섹터는 자동차와 지금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철강입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건설,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 기초 소재잖아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런 기초 소재에 대한 수요가 먼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정책 변화라든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요인들도 철강 sek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을 왜 빼먹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선은 사실 수출 호조라든지 한번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면서 경기 사이클을 타고 간다기보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이클을 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주 잔량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보다는 조선업계만의 특별한 상황들, 예를 들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라든지 컨테이너선 교체 수요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고려해 봤을 때는 사이클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아주 핵심적인 업종으로 저는 지금 철강과 자동차를 보고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섹터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는 제가 매주 같이 보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몰리는 걸 가장 많이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글로벌 경기 전망이나 업종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반응합니다.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섹터에 관심이 몰리기 시작하면 거래량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미리 포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빼먹을 수가 없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까지 눈여겨본다고 하면 앞으로 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철강 같은 섹터가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정말 특별한 섹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정말 극명하게 사이클을 타는 특징이 있는데요. 불황일 때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지만 한번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섹터거든요.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출에서 잘 나가고 있는 섹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결국 수출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이 사이클 타면서 올라갈 때도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출 통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강했던 반도체, 자동차는 물론이고 화장품이나 K 컨텐츠 관련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규모가 큰 섹터들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를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섹터는 아마 매 사이클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 사랑해주고 계신데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투자를 어떤 섹터로 볼 거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동차는 저는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대차 그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 중에서 볼만한 기업은 저는 현대차 그룹이 아주 상징적이라고 보고 있고, 굳이 다른 섹터나 그 자동차 안의 종목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 그룹의 경쟁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신생 업체들의 도전도 있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이런 변화에 정말 잘 대응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시리즈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고, 수소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미래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 그룹을 먼저 투자하고 그 아랫단에서 같이 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라든지 이런 쪽을 보는 것도 괜찮지만, 결국 주력은 현대차 그룹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실적에 따라 연동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차라리 대표 기업에 집중하는 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인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철강도 얘기를 했지만 그 캐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력 먹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국내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반도체는 들어오는 돈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뷰티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잘 나가서 수출로 강세를 띠고 있다 보니 돈이 들어오는 규모가 상당하지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한번 돈이 들어올 때 정말 큰 금액의 액수, 말 그대로 시장의 주류가 돼버리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가 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나라가 코스피의 반도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라고 할 만큼 이 두 가지 섹터는 양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력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품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한 섹터라고 생각해요. 사실 현대차 그룹이 휘청이면서 망해 나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너무 사업을 잘하고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점유율 확대까지도 상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아주 알찬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간다고 하시면 제약바이오의 우량주,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사실 반도체 하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저는 둘 다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상승세가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을 상당수 좁힐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지금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고, 저는 삼성그룹을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사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휘하의 다른 반도체 종목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주축이 되는 반도체 섹터의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는 결국 플랫폼 기업이 주도해 나갈 거라고 봐요. 제약바이오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익이 찍히지 않는 기업, 매출도 안 찍히는 기업도 많은데 매출은 찍혀도 이익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세밀한 분석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실시간 정보 많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익이 나오는 기업도 제약바이오라는 섹터의 업종 특성상 변동성이 큰 섹터인데 모험을 아무리 건다지만 너무 테마 성향으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건 구시대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라는 섹터가 정말 한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기대감만으로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먹고 주가를 밀어올리는 폭탄 돌리기 같은 매매가 성행을 했고, 실제로 그런 매매만 먹혀왔던 게 사실이지만 전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의 행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SK바이오랜드나 녹십자, SK바이오팜 같은 기업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한미약품 같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활로를 뚫었던 기업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런 부분을 제약바이오를 누가 실적 보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역시 우량주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등이 있죠.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기도 했고 아주 상징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을 추천드립니다.
제약바이오가 이거를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서 노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를 우선적으로 투자하자. 제약바이오, 제발 이익 안 나는 기업 사지 마세요. 이익 내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보세요. 또 더 나가서 미국 진출한 기업을 보세요. 미국 진출을 기반으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주목하세요. FDA 임상 통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 대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량주, 대장주 보세요. 제약바이오 그런 거 봐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까진 말이죠. 자, 두 번째, 자동차. 현대차 그룹만 봐도 돈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면서 부품주나 이런 것도 보면 괜찮은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영상 통해서 어떤 주식을 사도 되는지 언급 드릴 거예요. 타이밍 오면요. 근데 무난하게 그냥 쭉 들고 와서 수익을 내겠다면 현대차 그룹을 먼저 보세요. 현대차 그룹 볼만한 건 4-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보세요. 반도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볼 게 애초에 많지도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건드린다고 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 정도를 우선적으로 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솔직히 삼성전자 할 바엔 SK 하이닉스, 삼성이라는 그룹을 놓고 볼 거면 삼성전자 할 바엔 삼성전기를 보는 걸 좀 더 매력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면요.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는 왜냐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우선순위의 좀 차이일 뿐이지, 왜냐면 2등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반도체 업황 사이클까지 가면서 결국 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도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종목도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 보통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얘기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카카오도 보시면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네이버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주가 올라간 건 매한가지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근데 저는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할 뿐. 이번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결국 둘 다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냥 다만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쳐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제약바이오를 초보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지금 우선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기왕이면 우량주 위주로 보시고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면 조금 매력적인 종목을 조미료 치듯이 조금씩 첨가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좀 리스크가 크더라도 그런 종목은 대박나면 잭팟이 터지고, 잘 안 되더라도 우량주가 안정감 있게 탄탄하게 또 계좌를 끌어올려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주식 실력 늘려가시면서 무난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시키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잊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무료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드리고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목 밑에 더보기란 있죠?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적어주시고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해 주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